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못 받는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기초연금은요,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라 하면요, 혼자이신 분을 말하고요, 이 부부 가구라 하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부부 두 분이 다 계시면 부부 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계산인데요. 이 소득 인정액 계산은요, 단독 가구면 단독 가구, 부부 가구면 부부 가구 두 명 모두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라 그러는데, 일반 재산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나 집, 토지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또 금융 재산이라 그러면 자, 은행에 통장 예금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주식, 채권, 이런 모든 금융 자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면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자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러한 모든 것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혹시 같이 사는 자녀라도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 받는 금액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요, 최소 받는 금액이 33,480원 받는 분도 있고요, 최대로 받는 분은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 가구는요, 최소로 받는 것은 남편 33,480원, 부인 33,480원에서 합계로 66,960원을 받고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남편 26만 7,840원, 부인 26만 7,840원에서 합계로 53만 5,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연금 받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다 똑같지 않고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 감액이라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감액이라 하면 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월 기준에서 50만 2,210원 이상을 받으면요, 감액을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 기초연금을 16만 7,400원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부부 감액인데요. 이 부부 감액이라 하면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각각 20%씩 감액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이라고 있는데요. 이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은 뭐냐면 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단독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것을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을 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이 기초연금은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냐? 자, 만 65세가 되는 생일달이 있죠. 그 생일달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명사무소, 동사무소에 신청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일달 한 달 전이라는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59년생인데 8월이 생일이다. 그러면 8월 한 달 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늦어도
생일달 8월 말까지는 신청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네, 기초연금은요 신청 안 하면 알아서 주지 않고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지나지 않습니다. 생일달 그 다음 달에 신청하고 나서 생일달 걸도 주세요 하면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요. 자, 이런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로 만 65세 미만입니다.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분도 받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은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없어요.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직역연금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현재 재산이 없어도 역시 계속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량가액 4천만원이라 하면 이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차량가의 기준인데 중고 가격으로 보셔도 돼요. 이 4천만원 이상은 탈락하고요. 이 부인 명의로 있어도 탈락하고요. 또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있어도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콘도나 골프, 승마, 요트, 이 고급 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도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체류한 지 60일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는데요. 계속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이 복역 중인 재소자나 국적 상실자, 국외 위주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복역적인 재소자도 출소하면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이런 그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받을 수 없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게 직역연금 대상인 경우는 한번 직역연금이면 계속 직역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못 받아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못 받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이 소득인정액이 줄면 다시 신청해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살다 보면 재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재산이 줄으면 소득인정이 줄어요. 이 소득인정액이 줄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내로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매년 이 선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요. 선정기준이 올라서 맨날 재고시하기 때문에 혹시 올해는 뭐 만원, 2만원 어떤 적은 차이로 기초연금을 못 받다면 내년에는 이 선정기준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도 많이 변동을 해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인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소득인정이 약간 초과돼서 기초연금에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소득인정이 줄 수도 있고 선정기준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고급 차량 탈락하는 경우 있죠. 고급 자동차 4천만원 이상 탈락하는데 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다가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년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네, 작년에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감가상각이 돼서 올해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이 고급 차량으로 탈락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도 다시 신청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상이라 다른 재산은 다 적어서 소득 인정이 드는데 이 고급 차량 때문에만 탈락했다면 이 고급 차량을 매각하시면 돼요. 이 고급 차량을 매각하시고 다시 기초연금 신청해서 소득 인정을 재산정하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재산 별로 없는데 이 고급 회원권만 있어 탈락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이 회원권을 매각하시고 나서요. 다시 기초연금 신청해서 소득 인정을 재산정해 갖고 선정 기준액 이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본 상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또는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보호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한 달 내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들딸 방문 요양 홈페이지나요, 또는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셔도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 아침 10시에서 11시 하고 있고요. 넷째 주에는요, 화요일 저녁 7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070-4800-232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